네, 이 핀란드에서 보면 이미 2016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요한 교과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또 그 교사들마다 각각의 영역에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께 융합을 해서 이미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국가적으로 이미 이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제 형성을 하고 그걸 적용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모든 영역에서 이거를 적용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교과에서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육도 하고 있다. 우리가 이제 이 영상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이 핀란드의 도서관 같은 데서도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면 왠지 책이 가득 메꿔져 있어야 되는 모습이 먼저 떠오를 텐데 이 핀란드에서는 서가에 책이 꼽혀 있는 공간도 있지만 이런 다른 미디어들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도 굉장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디지털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아이들에게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또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?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. 그죠?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은 체계적인 방법 자체는 논의가 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도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정도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. 시간도 부족하고요. 교육 방향 설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. 어려워요.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교육과정 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 과정이 포함이 되어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. 이것과 관련된 미디어 활용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은 실제로 교육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을 교육하는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. 자, 가장 먼저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은 정보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. 우리가 그냥 신문만 보면 이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모두 다 사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럼 뭘 해야 되느냐?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미디어들과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의도로 이 정보를 생산하고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어서 정보만 전달해야지 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해 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.